우리가 이제 어떤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어디서 배웠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지? 그것을 이제 3차, 여기까지 하나를 더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4차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어요. 이걸 2차하고 이제 3차만 볼 건데,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요 모습이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음과 같아요. 이걸 우리가 외워서 정확하게 써야 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하는 걸 지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예를 들었는데,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두 근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은 얼마다? a분의 c다 라고 하는 이 정보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다루고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거든. 그러면 우리 생각해볼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곱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거 알고 있니? 이거 알고 있어? 이거 알고 있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응용이 되는 거거든. 자,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 식세우기 어떻게 하는 거야? A에 x-알파, x-베타는 0이에요. 이렇게 식을 세우겠지.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는 0입니다가 되고, 자, a를 갖다가 이렇게 분배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나와 있는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아요. 얘가 b란 말이야. 그럼 양변을 0이 아닌 마이너스 a로 나눠주게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a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누구다? 요게 저 상수항 c다. 그래서 a로 나눠주게 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예요.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야.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자. 어디에? 3차로. 자, 그러면 3차 방정식. 다음의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자, 주어진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다?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 1차식 3개 전개하는 거 할 수 있죠? 어떻게 되는 거야? x 3승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그 앞에 a가 붙어 있는 거니까, 자, 여기에 a 이렇게 갖다 붙이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얘가 누구다? 2차 항계수 b. 자, 따라서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눠주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1차 항의 계수가 c니까 a로 나눠주면 a분의 c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의 값과 같고요. 요 상수항 마이너스 a의 알파 베타 감마가 d가 되니까 마이너스 a로 나눠서 마이너스 a분의 d가 세근의 곱과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를 한 겁니다. 유도는 왜? 잘 기억하고 잘 외우시라고 유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실전에서 이걸 유도할 일은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정리해 봅시다. 세근의 합 뭐야?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 a분의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 됐습니까? 정확하게 외워서 써야 된다. 그럼 얘 어떻게 쓸 거니?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을 가지고 요 각각의 어떤 특정 계수값을 찾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리고 곱셈공식의 변형으로 갖다 쓰겠다. 이게 우리가 2차 때 했던 거랑 같은 작업인 거야. 그러면 또 2차 때랑 같은 작업이 뭐냐? 우리는 세근의 합과 곱의 합과 세근의 곱의 값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3차 방정식을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값을 알면. 각각의 근을 아는 게 아니라 각각의 그 모습. 근을 가지고 세 근의 합과 근의 곱의 합과 세 근의 곱을 알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을 또 식을 세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아까 이제 최고차항이 A였던 녀석에서 최고차항이 1인 걸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얘를 만약에 전개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지. 그러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최고차항이 1인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근두근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이에요. 이렇게 하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식을 세우는 접근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 각각의 근을 알 때가 아니라 각각의 근의 합, 근의 곱, 세근의 곱. 이거 어디서 많이 쓰는 거니? 얘하고 얘는 제곱. 여기서 나오는 식인 거고, 거기에 여기까지 들어가면 3승의 곱셈 공식 변형 및 인수분해 걔네들 많이 봤던 그 모습이지.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풀이로 소환이 될 겁니다. 로야, 알겠어? 자,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식은 우리가 2차에서 2차 방정식에서도 모든 개수가 유리수면 풀마 루트인 혈내 무리수근이 만들어진 거고, 모든 개수가 실수면 풀마 i의 혈내 복소수근이 만들어지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3차에서는 하나의 실근과 나머지 2차라고 그랬지? 그럼 나머지 2차에서 우리가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들어오겠다 이런 뜻인 거야. 1차인 실근을 두고 나머지 2차에서 혈내근, 무리근을 가질 때가 있고 혈내 복소수근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그대로 2차 때 우리가 했던 혈내의 성질을 3차의 일부인 2차의 식에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접목해서 우리가 쓰면 된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식인 거예요. 자, 세 근의 모습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하자. 자, 다음을 구해보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뭐였어요? 누구분의 누구?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1이다. 자, 읽어지죠?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누구는 누구? a분의 c a분의 c는 2. 자, 알파 베타 감마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a분의 d. 자, 요게 값이 되겠다. 자, 기본식인 겁니다. 4번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분수식 나왔으니까 통분할 준비를 해야겠지.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그럼 첫 번째 분모에는 분모 분자의 감마를 곱하고, 두 번째 식에는 분모 분자의 알파를 곱하고, 세 번째 식에는 분모 분자의 베타를 이렇게 곱해주면, 자,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였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분의 1이었어요. 자, 얘들아, 이렇게 분수꼴의 식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니? 얘분의 얘인 거 아니? 그래서 마이너스 10분의 2는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4번식입니다. 자, 5번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1 더하기 알파, 1 더하기 베타, 1 더하기 감마. 전개를 한 다음에 대입하라는 거거든. 그럼 얘가 만약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처럼 전개를 하면 되겠지. 그럼 얘 전개하면 뭐야? x 3승,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자, 어떻게 정했는지 알겠습니까? 자, 1.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2분의 1.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2.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답은 1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기본이 되는 곱셈 공식 변형이었어요. 자, 다음에 세 수를 근으로 하고 3승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세워라. 자, 3차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x 3승 마이너스 세근의 합 제곱 플러스 2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겠다.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얘를 가지고 구해라. 자, 세근의
세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5. 둘. 2, 3은 6. 3, 4, 12. 2, 4, 8. 둘. 마이너스 2. 세근의 곱. 6, 4, 24. 자, 한번씩 만들면 x 3승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2번 세근의 합은 자, 얘랑 더하면 2 거기다 더하면 0. 자, 둘 요렇게 곱하면 1 빼기 3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3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 자, 세근의 곱은 이렇게 곱한 게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해서 4. 그러면 x 3승 얘는 0. 여기가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시겠다. 자, 세근의 합 3번. 자, 이렇게 더하면 6이니까 6 빼기 1 5.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하면 9 더하기 1 10.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i. 자, 10 빼기 6은 4. 자, 세근의 곱은 자, 이렇게 곱한 게 10이었으니까 10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10. 자, 이걸로 식 세워보면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0은 0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된다. 최고차항이 얼마인 거? 1인 거. 그럼 최고차항이 1이 아니면 어떻게 해주면 돼? 최고차항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최고차항 계수 갖다 써주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1자리를 먼저 만들고 나서 자, 356 다음에 3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와 있다면 자, 나에게는 두 근만 알려주고 있지만 하나가 마이너스 2, 하나가 2 플러스 루트 5 그러면 세 번째 근이 누구다? 2 마이너스 루트 5예요.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세 번째 근을. 자, 그러면 근을 다 알고 있으니까 A를 구하라. A는 어떻게 구하면 돼?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A가 되겠죠? 그 다음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세 근의 합과 곱. 자, 세 근의 합. 자, 이렇게. 얘랑 더하면 4 빼기 2. 자, 세 근의 곱. 얘랑 곱하면 4 빼기 5. 거기에 마이너스 2 곱하면 여기에 2.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2 플러스 루트 5가 한 근이라면 2 플러스 루트 5가 한 근이라면 2 마이너스 루트 5가 현례근으로 있을 거다. 그러면 35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근이 1, 또 다른 근이 1 빼기 3i. 그러면 나머지 한 근 누구니? 그럼 누구야? 나머지 한 근 누구? 1 더하기 3i. 현례근. 자, 그러면 A하고 B를 구하래요. A는 뭐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세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자, 세 근의 합 더하자. 둘 더하면 2. 2 더하기 1은 3. A는 마이너스 3. 자, B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 둘. 근의 합은 A분의 C. 자, 그러면 둘. 1이랑 1 마이너스 3i. 1이랑 1 플러스 3i. 그 다음 1 마이너스 3i랑 1 플러스 3i. 1 더하기 9. 자, 그래서 B는 12예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다른 현례근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겠다. 자, 되겠습니까? 자, 시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2차 때도 부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근각계수의 성질을 떠올렸던 것처럼 3차에서도 더더욱
근과 계수의 관계로 푸세요. 이런 이제 문제 제시어가 될 텐데 구해보자. 그럼 일단 우리는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거야. 뭐뭐뭐 세근의 합을 쓸 준비. 마이너스 a분의 b. 다음 둘. 근의 합을 쓸 준비. a분의 c. 1차항이 없으니까 이제 0이다. 세근의 곱을 쓸 준비. 마이너스 a분의 d. 자, 이걸 가지고 자, 아마 1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구하세요. 자, 이 뜻인 거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자, 여기다 3 대입하고 0 대입하면 자, 9입니다. 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찾는다. 알겠죠? 2번 3승 뭐였어? 3승은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마이너스, 둘,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자, 이거였다고. 자, 그러면 여기다 역시 오값은 3. 제곱. 자, 위에서 이제 구했으니까, 9라고 구했으니까 쓰면 되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로 묶어서, 자, 이렇게 되는데 0이고요. 자,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예요. 자, 이렇게 대입해서 그대로 풀어라. 3, 9, 27에다가 마이너스 15예요. 자, 12를 풀어라. 되겠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3번에 중요 표시를 따로 해줘야 돼요. 3번. 알파, 베타. 자, 이걸 셋을 전개한 다음에 뭔가를 도모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전개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라고 하는 걸 구하세요라고 나올 때는 뭘 이용해야 되냐? 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을 이용해서 전개하라는 얘기야. 바꿔야 돼.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 뭐라고 바꿔야 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마이너스 감마. 다음 베타 더하기 감마는 3 마이너스 알파. 그럼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는 뭐라고 바꿔? 3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꿔놓고 전개를 해야 돼. 그럼 바꾼 식이 뭐처럼 보여?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전개식인 거 보이지? 자, x 대신 3이다 라고 생각하면 x 3승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제곱 플러스 둘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전개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바꿔놓고 나면 전개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대입하면 자, 끝이 난다. 뭐가 중요하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하는 이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각각 값 얘네들을 바꿔놓고 전개하는 그 첫 번째 접근이 중요하다. 자, 그 뜻이에요. 자, 밑에 있는 확인 체크를 보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자, 요거 뭐 하라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세요. 보이겠어요? 자, 두 번째 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중요하다고. 요 녀석. 세근의 합이 얼마? 마이너스 2니까. 자, 요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서 풀어라. 자, 세 번째 식. 분모분자에 감마 곱하고 분모분자 알파 곱하고 분모분자 베타 곱하면 통분해서 쓰겠다. 자, 이런 겁니다. 자, 359번은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게 나오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1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바꿔놓고 풀라는 소리인 거야. 그럼 여기에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로 바꿔놓고 나면 이제 알파분의 1 빼기 1, 베타분의 1 빼기 1, 감마분의 1 빼기 1. 그러니까 요 값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지. 보일까요? 자, 이런 것을 보셔야 돼요. 자, 360번에 세근의 B가 1대 2대 3. 1, 2, 3. 어떻게 하라는 거지? 세근을 뭐라고 놔라?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놓고 풀어라. 그러면 세근의 합이 12예요. 알파 나오네, 그치? 그걸로 세근으로 둘.
그 다음 세근의 곱 A하고 B 구할 수 있겠죠. 자, 요런 단서를 찾으라는 겁니다. 자, 필수 8번. 선생님이 3차에서 제일 귀찮아하는 게 이겁니다. 식 세우기. 3차 방정식 식 세우기는 뭐였어? 3차 식 세우려면 자, 최고차 함계수 1인 거 기준으로 x 3승 마이너스 세근의 합 x 플러스 둘둘둘 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지금 각각 가로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겠죠? 각각 가로에 들어가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그 모습이 아니고 여기가 세근의 합의 값. 세근의 합. 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두근, 곱의 합의 값. 자, 세근, 세 번째 자리에는 세근의 곱의 값. 얘를 찾아라. 자, 구조적으로 이렇게 느끼시고요. 자, 그런데 세근이 누구냐?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자, 내가 이용할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둘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자, 이걸 가지고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세근의 합 둘 세근의 곱. 자, 그러면 세근의 합 하나 둘, 셋. 자, 요건 무난하죠?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11. 자, 그럼 요 값이 3이었으니까 6. 자, 첫 번째 거 무난합니다. 두 번째. 둘, 근의 합, 곱의 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개해야 돼요.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베타 감마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알파 감마 알파 더하기 감마 더하기 1. 자, 그러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이렇게가 마이너스 2입니다.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 베타 감마가 몇 개씩 더해졌어? 2개씩. 그러면 몇이야? 요 값이 6이죠? 자, 거기에 1이 몇 개? 3개. 6 더하기 3 빼기 2는 7.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근의 곱.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자, 이거 전개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야.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처럼 x. 자, 얘를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처럼 전개해라. x 3승, x 제곱, x abc. 자, 그러면 요거 3, 요거 마이너스 2, 요거 1, 그러면 3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기다 갖다 써야 되는 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에 대입하면 끝이 나겠다. 여기가 세근의 합, 여기가 둘, 여기가 세근의 곱. 부호 조심하시고요. 부호 조심해서 얘를 완성하면 되는 그런 식인 거예요. 자, 요령은 알겠죠? 정확하게 전개해서 채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과 변형이 다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 나와요. 9번. 3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놓치셨어? 한 근이 1 플러스 i면 근은 하나만 보여줬지만 다른 한 근은 얼마? 1 마이너스 i까지 확보. 그러면 세 번째 근은 현재 알아볼라? 모르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근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자,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근이 두 개는 줬어. 세 번째 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럼 근과 계수라고 하는 계수의 관계라는 건 A, B, C, D 중에 A와 다른 하나를 알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 값과 C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어? 두 근의 고백값이 A분의 C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감마 빼고는 나머지 다 알잖아. 그걸 대입해서 풀면 세 번째 근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봅니다. 자, 알파, 베타 1 더하기 1. 그 다음,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i. 그 다음, 감마 알파, 감마 플러스 감마 i는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사라지고, 이 감마는 마이너스 6. 따라서 세 번째 근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러면 근이 모두 찾아졌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지요. 자, 이제 나머지는 세 번째 근을 찾았으니까 역시 근과 계수의 관계로 A하고 B를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자, 둘 더하면 2 더하기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해서 A를 찾는다. 자,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 자, 그러면 세 근의 곱. 자, 둘 곱하면 2. 2, 3은 6. 자, 이렇게 되니까 B는 6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근을 하나만 줬지만 현래인 근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복소수근 나오면 현래 복소수근이 있을 거고 제3의 근을 찾기 위해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자, 이런 흐름인 겁니다. 무난해? 자, 세 근의 다음을 세 근으로 한다. 자, 세 근의 합, 둘, 세 근의 곱. 만들면 되겠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 세 번째 근은 뭘 이용해서 찾나? 마이너스 A분의 D.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6입니다. 이걸 가지고 감마를 찾아라. 그런 다음 세 근의 합, 둘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자, 363번은 자, 2 마이너스 i하고 그러면 2 플러스 i하고 세 번째 근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역시 세 번째 근을 찾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a분의 d 세 근의 곱이 5입니다. 이거 이용해서 c를 찾고 나머지로 a, b를 찾고 이런 흐름이 돼요. 되겠니?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봅니다.